公園料金生き仲間への電撃にいかめし館は警視庁미나상 곤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일본 노래,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는 엔가, 연가라고 해서 우리 트로이 대행된다는 일본 노래가 있잖아요. 제목은 토끼부시, 도쿄. 원래 후시라고 하는데 말이 절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같으면 가락, 어떤 친구들은 타령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어떤 가락, 그 정도 느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미국의 조지아 행진곡이라는 행진곡이 있습니다. 북군이 남군을 이렇게 토벌하는 이야기인데 행진곡을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른 겁니다. 이게 원래는 해군가 그리고 육군가로 먼저 가사를 작사를 해서 불리는 노래거든요. 그거를 이 시대에 1918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데서는 1919년에 발표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1918년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이쇼 시대에. 시대적 배경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도쿄에 관한 이야기, 도쿄에 관한 노래를 미국의 행진곡 리듬에 맞춰가지고 글을 써서 소교라고도 하네. 조크요, 소교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자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뭐가 있어요?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끝나고, 그리고 그 시기에 일본이 수출이 처음에는 잘 됐죠. 전쟁 물자가 돼야 되는 거니 경제가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불황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쌀 소동, 고메 소도라고 해가지고 쌀 가격이 매점매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자체가 쌀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2배, 3배, 4배 이렇게 막 비싸집니다. 그럼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한국 같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많이 먹는 시대가 아니긴 하지만은 그 시대는 쌀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한 시대들, 사회적 배경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 내용들은 제가 강조를 해가면서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를 하고, 혹시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자막이라든가 편집 처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에 지금 이 정도의 편집 틀에서 14페이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있지. 첫 번째 제 1절입니다. 앞에 있는 원곡이 있잖아요. 거기에 3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절까지 있습니다. 내용도 조금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저는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이 강독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게다가 이런 대중가요라든가 노래에 나오는 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장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적인 문장, 소설 이야기체의 문장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명사 중심의 서술하는 게 아니죠. 늘어놓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의미를 확실하게 하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명사인지 그걸 확인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제가 거의 다 풀긴 했는데 일본 사람들도 어떤 뜻인가요? 모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항상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됐건 가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배경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알아서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아주 오래된 1918년에 발표된 얼마냐 100년도 넘었잖아요. 그런 오래된 이 소교 대중가요. 하지만 이 시대에 어떤 말로 우리 대박을 친 커다란 히트한 노래입니다. 군가로도 불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 일본 친구들이 외국 노래를 가져와서 번안을 해서 부르고 그리고 그게 히트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도쿄부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아 행진곡 마칭 투 조지아인데 원 작곡자가 누구냐? 제가 이전에 어떤 노래를 했었냐면 오키나 흐르도게 커다란 낡은 시계, 우리는 할아버지의 시계 오지상노 도케라는 식으로 번안을 했는데 히라이켄이 불러가지고 엄청 이렇게 히트를 했던 제 유튜브에서도 그건 올려놨습니다. 저작권이 끊겼기 때문에. 이 조지아 행진곡을 만든 사람이 커다란 시계, 커다란 낡은 시계 오키나 흐르도게를 만든 사람입니다. 다 연결이 뭔가 되죠. 가볼까요?
일단 하나하나 가보도록 합시다. 있지. 제 1절입니다. 도쿄부시, 도쿄 가락, 도쿄 타령 이 정도 하는데 이 부시란 말을 타령이라고 하면 이상한 것 같아. 타령. 그런 거 말고 그냥 가락 정도. 리듬이란 느낌이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 생각해주고 도쿄 가락 정도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도쿄는 한글 표기에 도쿄잖아요. 근데 저는 도쿄 5까지 더 쓰고 싶은 사람인데 제 나름대로 한국어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음에 안 드셔도 좀 양해를 바랍니다. 도쿄 가락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 다른 제목으로 해석도 제가 다 달아놨습니다. 파이노 파이노 파이, 파이노 파이노 파이. 나중에 이 뒤에 특별한 뜻이 없는 그런 말이거든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도 괜찮은데, 원래는 파이가 먹는 파이잖아요. 초코파이 같은 것처럼 애플파이 같은 거, 그 뜻으로 원래 쓴 거라고 합니다. 부자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엔카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19살인가 이거를 아버지한테 놀러 갔다가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금방 작사를 했는데 아무거나 막 갖다 붙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말을 특별하게 파이의 노가 의란 뜻인 거니까 그냥 그 파이, 노는 의니까 조삼, 파이가 제가 해석을 했는데 동영상을 제가 편집한 거거든요. 사진들을 붙여가지고. 거기에서는 제가 파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파이 이렇게 하는 게, 이 노래는 그게 뭐라죠? 우리말로 하면 클라이막스 부분이기 때문에 파이 좀 해석이 괜찮아 같습니다. 특별한 뜻이 없어. 그게 연결이 잘 안 돼. 그냥 하나의 가락을 위한 신나는 리듬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끼 보시고 문장을 뭐 해석할 것도 없어. 그리고 제가 동영상에 여러 사진들이 그 노래 진행됨에 따라서 사진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그 가사에 나온 사진들입니다. 정확한 사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사에 진행되는 뒤에 배경이 도쿄駅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쿄의 주스와 마루노우치 이렇게 했죠. 도쿄의 주스와 마루노우치 합니다. 도쿄의, 여러분 중추란 말 있잖아요. 중추 가운데에 중심이 되는 거. 우리말 잘하는 게 뭐 있죠?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말은 주스의 신경, 중추신경입니다. 중추신경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중추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라든가 그런 얘기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추란 말도 여러분이 예전 같으면 아들부시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들부시가 이라크를 침략하면서 악의 중심이란 말로 어떤 말을 쓰냐면 추하고 그 다음에 축입니다. 추축이란 말은 중심축이라는 얘기인 거죠. 악의 스이지 그런 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중심 이런 느낌이 된 겁니다. 여기서는 도쿄의 중추는 도쿄의 중추란 말이 한국말로 생각하면 서울의 중추는 종로상가입니다. 서울의 중추는 압구정입니다. 그런 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한국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중심 그냥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안 좋아져 어떻게 잠깐만. 중심, 도쿄의 주심입니다. 중심은 도쿄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에도에서 도쿄로 바뀐 지가 1868년에 바뀌었으니까 1918년이니까 얼마 오래 안 된 거죠. 도쿄의 중심, 마루노우치. 마루 둥글 한자인데 둥글한 거 사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루노우치는 뭐냐면 옛날에 에도가 있었잖아요. 도쿄 되기 전에 에도인데 에도 성에 있습니다. 에도죠. 에도 성이 있는데 그 마루노우치가 되면 일본 성은
기본적으로 바깥에 해자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성들은, 오시로는. 그런데 요 물길 안쪽을 마루노 우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치요타쿠죠. 이 일대가, 마루노 우치 일대가 지금은 치요타쿠를 합니다. 구자 이렇게 쓰는데 치요타쿠라고 하는데, 이 에도성의 해자 안쪽을 마루노우치라 하고, 마루노우치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다이묘들, 참근교대, 에도시대 얘기했잖아요. 에도시대의 지방 다이묘들이 1년은 에도에 살고 1년은 자기 다스리는 영지에 살았었는데, 이 마루노우치에 그런 다이묘들의 주거들이 다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끝나면 다이묘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묘들이 전부 이제 사라진 거죠. 화족이 되는데 신분이 좀 바뀐 거죠. 요 살던 주택 지역을 다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휑하게 있던 데를 근대식, 대부분 뭐 유럽식, 영국식, 독일식 건물들을, 이것도 다 영국식 그런 식 건물들이잖아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동영상 보시면 뒤에 나온 그림들 보시면 일본 건물이 전부 아닙니다. 전부 서양식 건물이잖아요. 우리 옛날 조선 총독부라든가 서울역 그 모습들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 지역을 마루노우치라고 하는 겁니다. 도쿄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마루노우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은 도쿄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포함된 내용이 좀 어려운 거죠. 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시대는 이렇게 검색을 하면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도 많이 이렇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예전 같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런 지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노우치에 뭐가 있냐? 히비야코에, 히비야 공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데니까. 그 동영상, 노래에 난 동영상 뒤에 히비야 공원의 다이쇼지다이 1918년에 그 무렵의 사진이 뒤 배경으로 올라 있으니까 그럼 봐주시고요. 설명할 게 뭐가 있어? 저거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니니까. 이어서 료기, 양의원이 있습니다. 료, 후다치잖아요. 그 다음에 리, 의원 내각제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지금은 중의원하고 참의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87년까지 태평양 전쟁 끝난 다음에 그때까지도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다음에 참의원, 상기, 중의원, 슈기로 나눠지는 건데, 그전에는 중의원이 있고 일반적인 국민들 투표에 의해서 뽑히지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제도가 있고, 중의원이 있고, 또 하나는 귀족원, 귀족의인을 해가지고 귀족들이라든가 신분 그때 남아 있었으니까, 아니면 다행 납세자, 다가큰 노제이샤, 이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귀족은 이렇게 위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투표에도 여성들은 47년 이제 태평양전 후에는 여성들 투표를 했지만 그 전까지는 여성은 투표가 안 됐습니다. 남성만 투표하고, 또 그 다이쇼 시대에 지금 이 노래가 불려졌던 시기에는 남성도 일정한 세금을 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액수의 30엔인가 30엔 그 정도를 내지 지금 그 당시에 엄청 비싼 돈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투표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료기엔, 그래서 해석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히비야 공원도 있고 귀족원, 귀족의, 슈기, 중의원, 이건 일정한 세금을 내는 투표 자격을 가진 남자들이 뽑는 겁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고 귀족의라는 거 있었다는 거, 귀족원, 료기, 양의원 이란 말은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참의원, 중의원 한 거는 1947년 이후에 귀족원이 사라지면서 귀족원 자리가 참의원이 된 겁니다. 참의원은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임기가 일본의 중의원은 4년입니다. 우리는 5년이 있잖아요. 일본 중의원 4년, 참의원이 6년입니다. 6년이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3년째에 참의원 인원의 반을 바꿉니다. 여기도 비례대표가 있고 100명 정도, 그 다음에 투표로 뽑는 참의원도 있기 43명 정도인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은 참의원이 구성돼서 중의원에서 어떤 법률이라든가 만들면 두 번 심의를 하는 거죠.
참여한 그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반려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참의원 상임위라는 게 왜 있나, 저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게 왜 있을까?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뭐 제가 정치하는 게 아니니까. 어찌됐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히비야 공원이 있고 뉴욕에 두 의원, 귀족원이 있고 중의원이 있다. 그 뒤에 건물도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동영상에. 자, 그리고 이키나 카마에노 테이기끼니, 테이기끼 제극입니다. 제국극장 테이코크 객기조라고 해가지고 일본 제국극장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마루노치 지역에 아까 말한 치오타크 그쪽에 있는데, 그거를 제국극장을 테이게끼라고 보통 줄여서 말합니다. 제국극장에라고 해석했고, 그것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국극장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검색,検索해보시면 되고, 요새 시대는 여러분들이 AI, 챗GPT도 있고 바드도 있고 그런 걸로 여러분이 제국극장은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쳐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국극장인데 어떤 제국극장이냐, 그냥 포민한 모습을 한 식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이끼나 카마에노, 이끼나 지금 나용사죠. 이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제가 포민하다 식으로 해석했어요. 이끼다란 말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찾았어요. 어딘가에 있더라고. 이런 책 정말 많이 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뭐냐면 이키의 구조, 쿠키 슈조라고 해서 일본의 철학자인데 태평양 말기에 45년에 친구 탄압을 피해 도망치던 친구를 숨겨줬다가 자기가 44년인가 감옥에 들어가서 태평양 끝나기 전에 옥사를 합니다. 교토 대학 철학 교수였거든요. 그 사람이 쓴 게 이키노 코조, 이키의 구조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시냐면 이윤정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쿠키 슈조 작품을 이윤정 선생님이 번역하신 건데 아주 좀 짧습니다. 그리고 이 원문 같은 경우는 쿠키 슈조가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오조라본고 찾아보세요. 이키가 무엇인가, 폼이 나는 멋들어진 그런 건가? 보다는 심무한 뭔가 뜻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키의 구조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짧은 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 드는데 일단 소개시켜 드릴게요. 철학이 힘을 잃은 시기에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있기나 하면 아주 폼이 나는 멋들어진 카마에르, 구자잖아요. 카마에르는 자세를 취하다, 어떤 모습을 하다가 되는 거죠. 이런 스모선도 둘이 있으면 카마에르의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걸 뜻입니다.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멋진 건물을 말하는 거. 제국극장 건물이니까 멋진 모습을 하고 멋들어진 정도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여기도 일본어의 의미에서는 기본적으로 카마에르, 자세를 취하다라든가 태도를 취하다라는 뜻인 거고, 제국극장은 테이코쿠 객기조가 되었고, 나라 국자 하나 쓰고 극장은 창자 쓰면 되는 거니까 테이코쿠 객기조, 제국극장입니다. 니를 모르실 분은 없을 테고, 폼나는 모습을 한 제국극장, 여러분 그 동영상 사진 보면 알지만 멋있습니다. 다만 그 건물은요, 일본 건물이 아니었죠. 영국식 아마도 타붕 영국식 건물을 사람들도 데려오고 설계자도 데려오고 그렇게 졌잖아요, 옛날에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쿄부시, 도쿄 가락을 뒤에 사진을 볼 때 근대화의 산물이거든요. 일본이 문명을 개화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잖아요. 보시면 몇 개는 일본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까지 일본에 없던 것들, 건물도 마찬가지고 전차 여러 가지들, 그런 거 투성이라는 거, 그런 문화적 코드가 확 바뀌어버렸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가볼까요? 근엄해 보이는 건물은 경시정이 되는데 이카메시라면 이카메시 해가지고 여러분 위험할 때, 엄숙하다 할 때 엄자거든요. 이카메시
이영사입니다. 이카메시. 아주 근엄하다. 그도 그럴 것이 경시청 건물이니까 개시청. 여러분 경시청 들어보셨어요? 경시청 볼시자인데 관청인데 경시청 뭐예요? 옛날 시대에 도쿄시를 지키는 경찰 조직 관할하는 그거를 경시청이라고 하는 거죠. 서울지방경찰청 그런 느낌이겠다. 그렇죠? 서울지방경찰청 같은 겁니다. 도쿄를 지키는 경찰관청. 근데 약하다란 말인데 이 관자잖아요. 국일관 무슨 관 옛날에 우리 한식집을 관이라고 했는데 관은 무슨 뜻이요? 커다란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엄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고 엄해 보이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건물로 보이는 계시죠. 경시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네 행을 봤는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거의 문법적으로 특별한 해석을 가할 것도 없고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문법적으로 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쇼칸쇼 즈라리 마바사키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쇼 제국할 때 쇼코쿠 할 때 모두라는 뜻이죠. 모두 제자입니다. 그리고 칸쇼 관 한국 같으면 관청이라고 했잖아요. 일본도 아까 계시 초한 것처럼 이 초에서 우리 청자입니다. 관청하면 이걸 쓰고 싶은데 일본 뭐예요? 어떤 무슨 부 우리 교육부 이런 거 쓸 때 과학기술을 쓸 때 일본 뭐 씁니까? 지금도 쇼를 쓰고 있죠. 지금 문부과학서 문부강학기술 하는 것처럼 모든 관쇼 관성이 아니라 관청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모든 관청이 즈라리또라면 보통은 즈라리또가 부사입니다. 즐비하게 책이 즐비하 혼가 혼다나니 즈라리또 이런 식으로 쓸 때 책이 책장에 즐비하게 이런 식으로 모든 늘어져 있는 모습을 즈라리또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부사하고 모든 관청이 아주 즐비하게 있는 즈라리또 나란데이르 즈라리또 닷데이르 서 있는 느낌. 마바사키몽 장소입니다. 바바사키몽 마바사키 바바 제 일본 지인도 성이 바바시거든요. 제가 있는 곳에 있다가 돌아갔는데 우리 마장동 여러분 마장동 서울에 바바가 뭐냐면 말을 키우는 곳이 있던 곳 아니면 그런 관련된 곳을 바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문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그 에도 성 안에였겠죠. 여기가 근데 역사에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통신사 들어보셨죠? 조선통신사들이 이곳에서 쇼군 장군이 있잖아요. 막부 장군 도쿠와 장군 앞에서 마장마술 이렇게 말 타고 제주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름이 조선통신사들이 말 타고 어떤 걸 하는데 쇼군이 나와서 그것을 친히 보았다. 그래서 바바사키몽이란 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유래는 아무리 하면 어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장소라는 거. 그래서 해석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바바사키몽입니다.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몰라도 되는 거고 그런 느낌인데 바바사키몽이라는 데가 그 에도성 흔적을 많이 이렇게 폐허가 돼 있으니 폐허가 돼 있기보다는 다 철거를 한 거죠. 다음에 될 걸. 그러니까 그 남은 공간에 메이지 정부, 타이쇼 정부, 그 다음에 있는 정부들이 이 관청들이 막 서게 된 겁니다. 모든 관청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바바사키몽이라는 뜻입니다. 카이조 빌딩, 도쿄에게 해상이죠. 카이조, 바다 위, 우미노 위에라는 뜻인데 빌딩, 빌딩이잖아요. 해상 빌딩인데 해석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해상 화재 보험 빌딩이라고. 뭐냐면 그럼 화재 한자도 저번에 요걸 했는데 근데 보험이라면 호갱 해상 화재 보험 무슨 목이었어요? 옛날에 미츠비시
미쯔비시라는 데 재벌이었잖아요. 나는 태평양 전쟁 후에는 해체됐다가 다시 또 살아나긴 했는데 그 미쯔비시에서 운영한 보험회사입니다. 그 보험회사가 들어있던 커다란 유럽식 빌딩이라고 해서 뭐 30층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여러분 사진 보면 알겠지만 6층, 7층 정도 그런 거를 해상 빌딩이라고 합니다. 해상 빌딩이면 바다 위에 있는 빌딩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상 화재 보험이라는 미쯔비시에서 만든 회사가 들어있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쿄駅여기에 기차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생겼다. 이게 1914년에 생겼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확인해서 자막 좀 달아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동영상에서 노래 동영상에서 도쿄駅사진도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서울역 생각하면 되는데 서울역 아직 아주 옛날 모습. 근데 언제부턴가 옛날 청사를 안 쓰고 새로운 서울역이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도쿄駅이어서 포포토 데르기샤 포포 기차인데 기차죠. 김기에 김이 나는 차. 지금 같은 경우는 기차로 쓰면 안 되죠. 지금 기차가 어디 있어? 그럼 기차 여행 다니세요? KTX가 기차라고요? 안 돼. 기차는 KTX는 열차입니다. 그래서 기차를 많이 쓰지 말아야죠. 늘어서 열차죠. 자, 레샤라고 쓰면 됩니다. 지금은 레샤 열차. 늘어서는 차가 늘어서 한량, 둘량 이게 참 이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차가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 김 수증기로 이제 차를 움직였으니까 석탄 떼고 나무 떼고 해서 기차로 불렀죠. 기차인데 어떤 기차냐? 내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동사인데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뽀뽀 뭐뭐 하고 어떻게 또는 뭐뭐 하게 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뽀뽀 김이 폭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아시죠? 김 나오는 소리 뽀뽀라면 폭폭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할 또 폭폭 김을 뿜는 기차라고 했는데 지금 기차 아닙니다. 이제는 열차입니다. 그리고 도코에 어디에 가냐라고 돼 있는데 도코에 어디에 이끄 간다 이런 게 아니죠. 어디에 가 어디 가지 어디 가는 걸까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가다 동사를 유크 이끄 도코 이끄라고 지금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근데 좀 문학적인 표현 무슨 말 아시겠죠? 문학적인 느낌 있는 그런 경우는 이끄보다는 유크 문장적인 느낌 있는 경우 쓰는 게 좋습니다. 폭폭 김을 뿜는 기차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여기에 세 행이 나와요. 볼 땐 누가 나눠서 네 행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 노래의 가랑입니다. 재밌는 가랑.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원지를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 무슨 타령 같은데 아무 의미 없이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가락을 재미있게 흥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대신 뜻은 있어요. 뜻은 있는데 뜻의 완결성이라든가 그런 걸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라메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메. 이거 원래는 내 따라하메. 내 따라하메다 하면 엉터리다가 드시는 거죠. 라메란 말을 가져온 겁니다. 뒤에만. 앞에는 지우고 그다음에 여러분 상대방을 누군가를 애칭이죠. 우리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도 누구누구 짱 이런 얘기 하잖아요. 크레용 신짱이라든가 요새는 뭐 찡이란 말을 쓰긴 하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이런 말 써가지고 여기서 창 같은 경우는 엉터리 씨라는 느낌입니다. 다음에 상하면 좀 격식 있는 말이고 상대방에 대하고 가볍게 하는 거죠. 다음에 씨 편하게 타라 명사에 타라 붙이면 조건절이 아니라 여기는 뭐뭐 와 신창 따라 크레용 신짱이 그 짱구잖아요. 일본 이름으로 크레용 신짱이고 신짱이에요. 신스키였었나? 아닌 것 같은데 좀 크레용 신짱 잘 안 봐가지고 저 그게 너무 싫어. 그런데 타라는 크레용 신짱 따라 크레용 신짱은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쓰는 표현인 겁니다. 이런 건 많이 여러분이 일본어 공부해 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사 은는이에요. 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회화체에 쓰는 거예요. 엉터리 씨는 말이야
기청청대라고 되어 있는데 기청청 이 말은 일본 사람들도 잘 몰라요. 기청청이란 말이 있답니다. 옛날 일본 어느 지방에 우리말로는 타령이죠. 우리 지방의 민요, 지방 민요 중에서 후렴구에 기청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도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도쿄 수도권 쪽에서도 불리다가 작사가가 작사를 할 때 대충 가져다 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청청 하면 왼손잡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 대부분 99.999%는 이게 왼손잡이인지 모르면 왼손잡이 히타리 키키, 미이 키키, 오른손잡이 느낌이 되는 건데 후렴구 부분에서 기청청이라는 말이 어느 지역의 민요 중에서 후렴 부분에 나오던 말인데 그게 도쿄부시를 지은 작사가가 그걸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교, 지금 소교라고 했잖아요. 속된 노래입니다. 조구요라고 하는데 소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를 배려하고 좋은 문장을 쓰고 그런 건 없던 거죠. 그래서 가져왔다는 정도 생각하면 되고 엉터리 씨는 왼손잡이고 의미가 안 통하잖아요. 엉터리 씨도 의미를 둘 것도 없고 왼손잡이 기청청이란 말도 의미 둘 거 없고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억지로 해석을 하자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 여기서 파이는 파이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애플파이, 애플파이처럼 파이에 파이 무슨 의미야? 의미가 없죠. 그냥 노래를 신나게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말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후렴구 중에 파리코토 파나나데 후라이 파리코토 파나나데 후라이 노래를 안 부르니까 또 안 나오네. 토는 와 가라는 뜻이 있잖아요. 조사로. 근데 여기서는 파리는 뭐예요? 프랑스어 파리,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코는 여러분 일본어 많이 하신 분들은 에도코란 말이 있습니다. 에도에서 자란 아이, 에도 토박이. 옛날에 해석을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도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을 보통 에도코라고 합니다. 거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냐면 파리코입니다. 파리에서 자란 파리 토박이들. 우리말 요새 많이 하잖아요. 파리지행. 발음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리지행이라고 하잖아요. 프랑스도 90년, 80년, 90년,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 문학, 철학으로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거의 이걸로 글과 형이상학적인 거 가지고 지금 이제 한물이 갔는데 프랑스도 어찌됐건 파리코가 여기에서는 파리지행을 말한다고 합니다. 파리 토백이 파리에서 나고 자란 아이 그런 느낌. 파리지행과 그래서 제가 해석을 파리지행을 써놓은 건데 바나나. 여러분 지금 바나나는 점점이 있습니다. 파가 아니죠. 바나나 해야죠.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파나나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도 바나나는 우리말로 바나나는 무척 귀한 그 과일이었겠죠. 그리고 파리지행과 대수단 방법입니다. 바나나를 가지고 바나나로 후라이. 후라이 뭐예요? 후라이. 에비 후라이. 새우 튀김. 후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라이입니다. 파리지행하고 바나나를 튀겨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새기면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냥 즐겁게 이런 거를 넣은 거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에 제가 지난번에 하이카이에서 말했지만 그리고 와카에서 어떤 게 있냐면 뭐지? 각계 고토바. 각계로 하면 고토바. 말씀 살짝 써가지고 고토바입니다. 각계 고토바. 그래가지고 똑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말을 가지고 분위기를 자아내는. 후라이 뭐예요? 후라이. 날아가다. 후라이. 이런 뜻도 어느 정도
바뀌고또바로 썼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뭔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파리지엔과 파리토박이 녀석과 바나나를 가지고 프라이를 만들어보자 느낌인가요? 아니면 날러간다 이걸 너무너무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뒷부분은 여러분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농아도 괜찮습니다. 東京で繁華な浅草は雷門中にせ浅草寺ハートポッポ豆売るおばあさん活動12回花屋敷寿司おこし牛天ぷらなん1절이 끝났습니다. 그 세 번째 후렴구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이 없는 거다. 원래는 네 행인데 제가 세 행으로 줄여놨습니다. 두 번째 제2절 볼까요? 도쿄대 한가나 아사쿠사와 이렇게 돼 있죠. 좀 의미 틀렸어요. 제가 도쿄에서 한가가 그렇죠. 번화가 한가가이라고 하는데 번화하다 한가다 번화한 도쿄에서 번화한 곳은 복잡복잡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런 거 번화한 아사쿠사. 아사쿠사 들어보셨어요? 천춘 야틀 천자 풀쳐졌는데 아사쿠사 지명이죠. 아사쿠사라고. 그러니까 도쿄에서 번화한 아사쿠사에는 뭐가 있느냐? 이절에 아사쿠사를 갑니다. 뭐가 있냐? 한가다. 특별히 배울 것도 없어. 아사쿠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그리고 일본 도쿄 여행 가신 분들은 다 가죠. 카미나리모 사진 보세요.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고 번개가 치는 문인데 제목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 생각하고 저는 못 가봤어요. 그 도쿄를 몇 번 가봤는데도 구경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뭐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야. 실제적으로 가미나리몽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가서 누구나 다들 한 번씩 들르는 그런 관광 코스인데도 저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본데 한두 군데가 아닌데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나카미세라고 있는데 여기도 지명입니다. 나카미세 지금 같은 쇼텐가 상점가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있고 건물 다 새로 짓고 해서 화재가 났다고 했었나? 그런데 나카미세 상점가 아사쿠사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센소지는 그냥 절입니다. 센소지 아사쿠사를 아사이 얕다라는 얕을 천자니까 물이 얕은 겁니다. 쿠사는 풀이란 뜻이고 소리를 읽은 거죠. 이거는 뜻을 읽고 소를 센소라고 천초라고 읽는 거죠. 센소지 아사쿠사에 있는 오테라를 말하는 거니까. 관광 명소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토포포 마메우르 오바상 하토 비둘기 그쪽입니다. 비둘기가 그럼 비둘기가 어떻게 울죠? 우리는 구구 울죠. 일본은 뽀뽀 구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뽀뽀 우 이렇게 우나? 비둘기가요? 그리고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 비둘기가 많아서 공원 같은 데서 자명종처럼 이렇게 울리는 비둘기 소리가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돼지가. 넘어가고 비둘기 구구 마음의 콩입니다. 콩두자니까 콩을 파는 팔 맺자고 오바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가 그 아사쿠사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전부 다 관광지니까 거기에서 비둘기가 다 모이겠잖아요. 구구구 그러면서 뭘 찾아요? 비둘기를 먹이를 찾는 거죠. 애사를. 그럴 때 콩을 관광객들한테 확실한 뜻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추정컨대 할머니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사냐면 마메 오우르 콩을 파는 장사. 누구한테? 관광객들의 관광객들이 콩을 파는 겁니다. 왜? 거기서 많은 비둘기한테 콩을 주는 거예요. 비둘기 콩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그런 거 뭐 특별한 뜻은 없는 것 같아요.
구구거리는 비둘기들에게 줄 콩을 관광객들에게 파는 할머니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 너무 이렇게 건조하죠, 여러분. 시적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은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츠도 주니카이 하나야시키. 카츠도 활동입니다. 카츠도스를 활동하다는 동사를 쓰는데, 활동 사진. 여러분 활동 사진 아세요? 옛날에는 애들 살아서 움직이는 사진. 그 전까지는 없었잖아요. 뭐예요? 영화,映画. 이 카츠도 샤싱은 활동 사진 영화고, 카츠도 자체가 가지고 영화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쪽에 영화관에 쭉 있었나 보네. 아사쿠사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12階, 12, 이 계단 개자입니다. 뜻은 층을 나타내는 거예요. 12층. 12층이면 이 당시 다이쇼 나나는 7년 정도라고 했던 것 같으니까 이 시계는 12층이면 엄청난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령카크 장음이 다 있는데, 능운각인가? 각은 커다란 건물이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전망대입니다. 텐보다이. 령카크 12층이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끼다랗게 이렇게 된 건물, 12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서 전망을 할 수 있는 전망대를 역할을 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령카크고, 12층만 따로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대신 그 시대에 도쿄에 살던 사람들은 12층 하면 거기 령카크라고 다 알고 있던 거죠. 공통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12층에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야시키. 하나는 꽃이에요. 야시키는 원래 건물의 뜻입니다. 하나야시키가 뭐냐면 지금 말하면 에버랜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풀 나무들을 꽃도 막 심고 동물도 몇 마리 기르고 어트랙션 이렇게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거를 하나야시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꽃 건물이 아니라 하나야시키가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지금은 뭐 쓰는 말이 아니니까 하나야시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가서 좀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은 좀 그런데 지금 말하면 그런 거라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어떤 지명과 그 지역에 있는 명소들만 쭉 늘어놓고 있는 거죠. 아까 말한 조크요, 석유기 때문에 특별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건물도 소개하고 노는 데 소개하고 관청들 소개하고 해서 뭐를 소개해야 돼? 먹는 거, 다베모노. 소교라고 쳐도 그렇다고 너무너무 천박하지는 않는데, 우리 요새 친구들은 소교를 안 부르죠. 소교라는 거 아는 친구나 있을까? 좋은 노래가 하도 많으니까 수준도 되게 높잖아요. 옛날에는 J-팝이 대단했었는데 아무 영향도 못 발휘하고 있잖아 지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하여튼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노래를 듣고 있으면 감동스러워. 감동할 정도로 노래를 잘 부릅니다. 노래도 좋고. 대한민국 화이팅인데. 아사쿠사 어떤 음식이냐? 스시, 초밥. 초밥 다 알죠? 초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오코시. 이거는 제 나이쯤, 그리고 제 나이보다 10살쯤 아래 친구들도, 연합분들도 알 거야. 제사 지는 집에는.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 81이신데 81가 되셨는데 제사를 다 없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선산에 가서 묘지에서 뭐 시향 지내고 한다고 해서 2번밖에 안 하시는데 집에 제사를 안 지내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제사 용품 중에서 차례상에 올린 것 중에서 오코시가 있었습니다. 오코시. 그래요. 리께 썼던 것 같아요. 오코시. 이것 아시는 분은 9세대야. 우리 요새 젊은 애들 차려다가 등만 열심히 밀어주면 됩니다. 오코시 기억나시죠? 뭐예요? 이 오코시가 뭐냐면 제사상에 있는 그 과자인데 지금은 쌀알갱이처럼도 생기고 그리고 깨알갱이처럼도 생기고 해서 모양이 여러 가지잖아요. 깨도 아니고 그 다음에 쌀알도 아니지만 그걸 오코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서 그냥 과자라고 했는데 이건 오코시입니다. 젊은 분이 보실 때 오코시가 뭐냐,
오카시는 보통 오카시가 있잖아요. 오카시. 한자 과자잖아. 과자가 어디서 온 거야? 과자가 여기서 온 거야. 오카시. 과자인데 여기는 오카시야. 오코시잖아요. 오코시는 지금도 제수용품으로 팔아요. 이렇게 하얀 거, 그 다음에 조금 흑설탕색 그런 식으로. 그게 그겁니다. 오코시. 일본에서 온 과자라는 얘기잖아. 결론. 그 다음에 뮤가 있습니다. 뮤인데 소우자잖아요. 소고기덮밥 일본어 뭐래요? 뮤동. 그죠? 뮤동이라고 하잖아. 자, 이거 일본어 한자입니다. 돈부리라고 해가지고 커다란 그릇을 말하는 건데. 근데 뮤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는 이게 나베입니다, 여러분. 냄비. 뮤나베. 냄비에 소고기를 여러 가지 두부도 넣고 이거 넣어서 만든 전골 요리를 뮤나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뮤 자체가 균나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소고기 전골이라고 해석해놨어요. 그리고 템뿌라. 템뿌라 튀김입니다. 템뿌라는 원래 어원이 포르투갈어일 거야 아마요. 그래서 템뿌라라는 말이 온 겁니다. 하늘에서 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포르투갈어 중에서 튀김을 비슷한 식으로 발음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말이 템뿌라입니다. 한자를 대놓은 겁니다. 이번에 아테지라고 해가지고 아테르 어디에 테다 글자는 지에서 의미 상관없이 어떤 소리에 한자를 대는 걸 아테지라고 하는 건데 뜻을 새기는 글자가 아닌 거죠. 이렇게 아사쿠사의 유명한 명물을 소개하는 건가? 그럼 소고인가? 소개인가 그래서? 자, 14장 중에서 네 번째 난다또 건치크쇼데 오마리상. 나 여기 끊긴 겁니다. 난다또 뭐라고? 난다또 뭐라고? 네, 여러분 치크쇼 들어봤어요? 치크쇼 아니면 치키쇼라고 얘기하는데 한자 축생이잖아. 축생은 뭐예요? 짐승. 근데 이건 공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은 곤치시 그러면 이 자식 치키쇼 혼자 얘기할 때 이런 빌어먹어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오마리상이 있으면 순경 파추 순사 그 시대에 난다 또 뭐라고 이 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망할 놈아 곤치키쇼 라고 되는 뭐뭐 이걸보다는 이 말을 거꾸로 해서 오마리상 말을 자체가 순회하다 돌다 이렇게 그런 뜻이거든요. 돌아다니는 놈.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범죄도 막고 하는 거죠. 오마리상 순경이 그때는 순사라고 했는데 그렇죠. 고등경찰 순사 옛날 우리 할머니 살아가셨을 때 되게 무서웠다고 했는데 오마리상 경찰이 이 자식 뭐야 뭔가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세상 풍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4년이 더 끝나고 얼마 안 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일본에 불황이 좀 왔습니다. 불황이 와서 쌀 가격 아까 말한 것처럼 4배, 5배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지역마다 뭐 주부들이 폭동이 이렇게 그랬거든요. 일본 입기라고 옛날 역사적인 말씀드렸잖아요. 백성이 봉기하는 거 입기라고 하는데 주부들이 어떤 쌀 파는 어떤 데가 토야마였었나? 쌀을 다른 지역에 팔지 마라. 우리도 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점점 비싸질 거 아니냐고 해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지금 시대면 데모인데 그 시대는 이제 봉기를 한 거죠. 그리고 쌀재 다 태워버리고 그게 전국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총리 대신 소리다이 누구였냐면 데라우치였습니다. 데라우치 들어보셨어요? 1910년에 우리가 국치를 당하면서 첫 번째 조선 총독부가 생기잖아요. 첫 번째 조선 총독이 데라우치입니다. 이놈이 나중에 그걸 마치고 이 시대에
1918년 정도에 뭐가 됐냐면 이 시대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이놈도 어디 출신이냐면 카고시마, 사츠마 역사에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카고시마 일본 맨 밑에 있는 그래서 유황이라고 했는데 웅번이라고 했는데 한바츠, 번의 파번 그 지역에서 나온 녀석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데라우치도. 데라우치가 그 쌀수동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뭐를 했냐면 경찰을 많이 뽑습니다. 경찰이 엄청나게 증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 시대, 이 시대. 그러니까 그거를 이 작사를 한 사람도 자기 눈에 다 보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마아리사, 순사, 순경이 내용 가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되게 힘이 드는 세상. 지금도 우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이렇게 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 정도가 아니라 쌀값은 4배, 5배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kg 쌀 6kg 정도 하면 20kg 정도 쌀, 좀 좋은 쌀이면 6만 원, 7만 원 정도 하죠. 더 올랐으려나? 그게 그 정도 가격을 했는데 이 시대에 5배면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 한다면 6만 원짜리가 어느 생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주부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막 그랬습니다. 쌀집 다 태워버리고. 그런 시대에 이 정치는 뭐라고요? 이 데라우치라는 이 망할 놈이 조선 총감이 되면서 뭘 했냐면 무단정치라는 새끼입니다. 무단정치라는 새끼입니다. 이 자식이. 그 다음에 다음에 달래는 정책도 막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국사시간 다 들어버렸었죠. 이놈이 일본에 돌아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일본 자체가 여러 가지 불안정하니까 뭐래? 경찰을 막 뽑아내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그걸 한 겁니다. 이 데라우치는. 데라우치 마사타케인가 이름이? 이 오마아리상이 그래서 나왔다 정도 생각해 주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 자식이 이 순경 오마아리상 놈이 항상 이렇게 불만을 말하거나 저항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을 텐데 그땐 그런 거 어려워가지고 그런 거 못 물어봤어. 자, 그리고 소매치기에 거지에 날치기가 돼 있는데 스린, 우리 맨날 스리 들어봤잖아요. 스리는 슬쩍 호주머니 가방에서 빼는 거 스리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런 옛날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신데 버스 타고 오다 버스 안에서 양복에 면도칼처럼 해가지고 지갑 잃어버리고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스리라고 하죠. 스리에 소매치기에 걸치기 고짓기라고 합니다. 고란 말은 빌다는 동사가 있어요. 빌걸자입니다. 이게 아마도 식자인데 식을 이 같은 경우는 쇼크라든가 아니고 짓기라고 읽은 겁니다. 고짓기 걸식하는 거 뭐예요? 먹는 걸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라는 뜻입니다.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일본은 차별합니다. 방송 같은 데에서는 쓰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저 말 안 씁니다. 딴 말 쓰겠지. 쓰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카빠라이. 카빠라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날치기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전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날치기는 뭐 아세요? 오토바이 타고 사람들 가방을 날치기 하는 거죠. 사람이 의식을 하죠. 다 날치기라는 거는 뺏어서 도망을 가는 거잖아. 날아가는 거잖아. 그렇죠? 잡아채고 날듯이 도망가는 게 날치잖아요. 이 카빠이라이란 말은 히따끄리 보따끄리는 바가지 씌우는 거고 히따끄리가 뭐냐면 이게 날치기입니다. 이 날치기 히따끄리 히크 잡아당겨서 이렇게 잡아당겨 뺏어서 튄다 그래서 이 날치기거든요. 근데 카빠라이는 그게 아닙니다. 뭔가를 뺏긴 뺐는데 못 알아차리게 저 소매치기 하는 것처럼 그거를 카빠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 일본의 범죄 항목이 있잖아요. 사기도 있고 소매치기도 있고 날치기도 있고 그런 점점 나쁜 놈들 그런 항목에서 빠진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석이 날치기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날치기는 다 대놓고 하는 거니까
날치기 당해서 사람이 다쳤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가난하고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소매치기도 많고 거지도 많고, 날치기를 한다면 날치기도 많고 몰래 하는 갑바라이도 많고 히따거리도 많고 그런 겁니다. 세상은 풍자라는 느낌도 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요거 아까 후렴 부분, 남의 짱 따라 기정천대 엉터리시는 왼손잡이고 파이너 파이너 파이 파이에 파이에 파이 파리코토 바나나 대 후라이 후라이 후라이.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재밌으라고 하는 거는 재밌으라고. 이거는 여기에서 이것도 재밌지만 이거 들어보시면 여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오모시로이. 그래서 제가 근세 하이크, 바로 앞에 갈 근세 하이크 강의가 있거든요. 근세 하이크 강의에서 이걸 배경음악으로 지금 따서 좀 몇 개 만들어 온 겁니다. 하이크가 익살가 올 해악의 장르의 문학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저작권이 끊기겠죠. 그러니까 하는 거야. 저작권이 안 끊기면 안 돼. 후렴은 재밌는 거다. 특별히 이런 이 뜻은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뜻에 사로잡히거나 구애될 필요는 한 개도 없다. 왜? 이게 어떤 내용에 영향을 준다는 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봅시다. 3절이 왔습니다. 3. 주연너거 14의 5번째 페이지입니다. 도쿄와 요이토코 오모시로야. 도쿄는 요이토코. 요이. 좋다. 도쿄는 도코로입니다. 장소, 곳. 도쿄는 좋은 곳이야. 오모시로야. 오모시로이 재밌단 말이잖아요. 면자고 백자인데 재밌다는 뜻입니다. 오어는 여러 가지 있는데 오어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야는 뭐뭐야, 뭐뭐나 그런 명제 조사가 아니라 감탄사죠. 아주 재밌구나, 재밌네 라는 거. 소리가 도떼 모모시로이야, 재밌구먼 있을 수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못 쓸 말도 아니구나. 도쿄는 좋은 곳이고 아주 재밌어. 왜 갑자기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음식이 정말 중요한가 봐. 더 두부죠. 한자가 두부예요. 콩 썩은 거니까 부패하다 할 때. 콩 썩은 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냥 두부입니다. 더 미소마메. 미소가 된장이고 마메가 콩인데 된장도 콩으로 만드는 거잖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 중에 하나가 미소마메라는 게 있다. 제가 삶은콩이라고 해놨는데 전 미소마메는 들어본 것 같아. 들어보기는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미소마메라는 음식이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고, 지금 한국에서 팔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렇죠? 나또는 파니까 청국장 콩같이 생겨가지고 끈적끈적해서 어떻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저는 안 좋아합니다. 나또라는 음식이 있고 발효 음식이 되게 좋다,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저기 또 계란 노른자 넣어서 이렇게 비벼 먹는 거죠? 저는 계란 노른자 생으로도 안 먹는데 요리 까다로워. 오케이야. 이 통짜입니다, 여러분. 그 통에 담아 이제 통입니다. 이게 옥계가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든 통을 말하는 겁니다. 야는 옥자, 집옥자인데 일본에서 야는 무슨 가게라는 뜻도 있고, 미소야 들어보셨어요? 우리 지금 사무실 1층에 미소야라는 가게가 있는데 미소야 할 때 야가 가게라는 뜻이죠, 일본어로. 통가게. 그리고 무슨 장수, 통나무 장수 무슨 있잖아요. 통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옥계야라는 말. 통가게일 수도 있고 통장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라우야, 아메야니 아마자케야. 라우야, 야는 지금 가게라고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아메는 사탕입니다. 사탕 가게. 아마자케, 감주입니다. 여러분, 감주, 단술. 일본식 아마자케 하면 알코올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소설 속에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자케라는 얘기.
단술, 달콤한 술? 그게 뭐야? 라고 옛날에 궁금해진 적이 있는데 일본 가서 마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자케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합니다. 먹는 거에 관심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음료다 달콤한 아마자케. 제가 단술 장수라고 써놨는데 우리는 단술은 뭐죠? 우리 식혜에 있는 단술이라고 했었거든요. 저희 동 시골에서는. 그리고 라오야란 말인데 라우에 우주할 때 우자야. 라오가 뭐냐면 여러분들 곤방대 아세요? 곤방대 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있었고 이렇게 생겼지. 그렇죠? 여기에서 사람 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담배를 꼭 채워서 불을 붙여가지고 담배 피우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운데가 대나무 된 게 끼다랗게 있습니다. 이만한 긴 것도 짧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라오입니다.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곤방대 수리공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어른들은 저는 이거 보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가운데가. 그러면 좀 요령만 있으면 풀어서 다 뜯어 안에 이렇게 청소를 하면 되는데 그걸 청소해주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라오야입니다. 어렵죠. 라우 이 라우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대나무로 만든 건데 수수께끼 풀이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나이로 통가라시 시오카라야. 나나이로는 지금은 여러분 시침이라고 아세요? 일본에? 일본 식당 가면은 고춧가루는 아닌데 고춧가루 비슷하게 잘게 갈아서 만든 소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본에서는 시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동이라든가 옆에 하얀 고기 도자기 그릇에 떠서 뿌릴 수 있게 우리 고춧가루처럼 그걸 시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침이라고도 하고 나나이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시침이 통가라시 나나이로 통가라시 똑같은 뜻입니다. 통가라시가 고추란 뜻이는 거니까 토가라시라고 하기도 하고 조미료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치미가루가 제가 해석을 해놨는데 그 우동집하고 그 다음에 소바집 가면 국물에 하는 소바 메밀국수 있습니다. 거기는 콩에다 뿌려 먹죠. 느끼하니까 그걸 시치미라고 하는데 나나이로 통가라시는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오카라야. 시오카라 소금 염자입니다. 시오 카라이 맵다란 찌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젓갈입니다. 소금에 넣어서 오징어라든 그런 것들 넣어서 짭짤하게 매콤하게 만들어서 밥하고 맛있게 먹는 거 그걸 시오카라라고 합니다. 야는 젓갈 장수야 젓갈이야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미가루 젓갈 장수 여기 젓갈 장수일 수도 있고 야를 가게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시오카라 젓갈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즈이 게타노 하이레 되어 있습니다. 크즈이 이거 해석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알았습니다. 저는 크즈이 뭐가 있냐면 고물장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고물 사려 하고 아저씨들이 그 엿하고 이 엿장수 가해 있잖아요. 엿장수라고 했다.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그 아주 옛날의 추억인데 고물 사려 우리는 고물로 한다면 뭐라고 해요? 엿을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그 고물장소가 크즈야라고 하는데 그럼 크즈는 여러분 인간이 쓰레기 할 때 크즈가 쓰레기입니다. 고물을 말하는 거예요. 크즈야라고 하는데 고물장소입니다. 이 사람 크즈야. 크즈이는 우리말로 고물 사려 하는 겁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해결. 지금 그 전부 다 해결했습니다. 문제 내용은 고물장수가 고물 사려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풍경을 그린 거죠. 풍경 모습을 자기가 이 가사로 녹여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게타노 하이레 게타를 아시죠? 남학신은 해석하면 안 돼. 일본은 이렇게 해서
이게 하입니다. 이게 요겁니다. 하, 이빨. 밑에 거. 우리는 굽이라고 해야겠죠? 그다음 여기 이렇게 해서 끈 달려가지고 끈에 발가락 넣어서 씻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잘 안 닳지만 요건 다는 거죠. 요거는 좀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만 있으면 넘어지니까 두 개를 이 하, 뭐냐지? 굽을 두 개를 다는데 닳잖아요. 그러면 굽을 갈아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굽을 탁탁 갈아가지고 그거를 하일에 굽을 이를 일에 넣는 거. 뭐 치우고 많이 달거나 부러지거나 했으면 새 걸 넣는 걸 게따는 하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따 쉬는 걸 여러분 일본 여관 가시면 아직도 게따를 쉬는 곳도 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느낌은 좋은데.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유학 중에 제 세대에서 제가 공부했을 때는 없었지만은 조금 더 앞에 애들은 학부생들이 게따 신고 학교에 와가지고 학교 쉬면 얼마나 소리가 크게 해서 복도에서 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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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걸 금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겁니다. 억지로 해서 그러면 남학신 굽 가리 정도. 이쪽을 빼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원래 복장을 갖추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마 나베야끼 차슈마이. 안마 아시죠? 머리 만져주는 거 안마. 그래 그 풍속 중에 하나 안마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동영상 보시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안마하는 그림이 있는데 사진 같은데 그거는 나베야끼. 나베는 냄비고 야끼는 굽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골입니다. 전골을 제가 했는데 뭐 흙그릇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만든 그릇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넣어서 만든 요리를 나베야끼라고 하는 겁니다. 차슈마이. 여기는 이게 원문에 어떻게 써 있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찬슈마이. 그리고 해석도 우리 한국 해석은 사실 없으니까 저 이게 뭔가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잠깐 동안 금방 풀었어. 근데 슈마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 딤섬인데 요새 말로는 하지만 직접 가서 먹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딤섬인데 그림도 있습니다. 만두 이렇게 이쁘게 만든 만두죠. 그걸 슈마이라고 하는 건데 슈마이라 보통 표기를 합니다. 한국에 슈마이라든가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냥 딤섬인데 제가 여기서는 일본어 중심이기 때문에 슈마이 표기를 했습니다. 앞에 창이란 말이 있는 거야 원래. 모든 그 원곡의 가사를 창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슈마이는 알겠는데 음식 중에 하나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딴 게. 근데 창은 뭐야? 한참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틀린 거구나. 왜냐면 차슈 하고 슈마이 두 가지를 겹쳐 쓴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서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차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일본식 라면에 라멘 거기에 고기를 얇게 저며서 이렇게 올려놓은 고기가 있잖아요. 그게 차슈입니다. 중국식 원래 고기 요리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고기를 돌돌 말아서 끈을 묶어서 끓이고 그다음에 간장 소스 해가지고 이렇게 맛을 배게 만들어서 잘라서 라멘 위에 올린 토핑을 하는 건데 그걸 차슈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해석할 수도 없어 그냥 차슈입니다. 여러분 슈마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슈마이, 딤섬, 조금 만두, 슈마이지 그냥 딤섬인데 그 두 말을 겹쳐 쓴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 차슈, 돼지고기 그렇게 간장에 졸인 그게 들어가 있는 슈마이, 이 딤섬을 말하는 거라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맞을 거예요. 제가 이건 90%의 확률로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냥 슈마야만 말이 안 되고 이 창이란 말을 일본 친구들도 창이란 갖다가 표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오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행 가볼까요? 우따노 요미우리야 노자이나 돼 있어요. 우따. 여러분 노래하면 지금은 노래 가짜를 쓰잖아요. 우따라는 말로. 근데 이것도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옛날 그 CD라든가 보면 노래 누가 했다, 노래 작사, 작곡, 노래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우따라고. 그러니까 노래의 요미우리라고 되는데 여러분 요미우리 자이언츠 알죠? 일본 유명한 신문 요미우리니까. 원래 어떤 뜻이냐면 보세요. 노래하며 책 파는 책장수입니다. 우따노. 요미우리가 뭐냐면 읽는 거잖아요. 우리는 파는 거예요. 읽고 파는 거. 근데 옛날에 어떤 것이었냐면 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옥자 써가지고 장사꾼, 장사라는 뜻인 거고 무슨 가게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책장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읽고 판다는 뭐냐면 노래를 읽고 파는 게 뭐예요? 노래책을 파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예전에 혼자도 하기도 하고 짝을 이뤄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파는 그 책장수를 이 우따노 요미우리야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미우리야가 그 노래 부르면서 노래책을 파는 책장수가 노자이나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어떠세요? 어때요? 노데스까? 고노 가이마센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 책 안 사세요? 라고 자기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 상인의 말 느낌을 살려가지고 어떠슈? 노래 부른 다음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으네.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안 사세요? 책 사세요? 느낌으로 노자이나라는 말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새 후렴구는 아까 됐으니까 하고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찍는데 안에 편집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 다시 다 펼치고 에이 정신을 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자, 이 산만한 머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지금 모르시겠죠? 여기 없는 거 이렇게 하면 뒤로 하면 보이려나? 그래서 어차피 가리긴 가릴 건데 되게 이렇게 거지 같습니다. 기분이 짧게 깎고 싶어. 저는 짧은 머리가 좋아하는데 하지만 저의 그 커다란 그 핸디캡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원래 머리 기르는 게 카미오 노바스 머리 기르는 게 되게 원래 거지 같잖아요. 어찌됐건 재밌게 이런 시대 노래라 생각하시고 과거에 100년도 지난 노래인데 이런 소교가 있다 정도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절 가봅시다. 4 14の 7 14의 7번째 페이지입니다. 4 도쿄で 지망은 난데스요 돼 있는데 도쿄에서 지망스를 한자 자음 아닌데 일본의 지망은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도쿄에서 자랑하는 건 난데스네 뭐군요 뜻이 아니라 뭐해요 그거 좀 도쿄에서 자랑한다고요? 뭘 자랑을 해? 도쿄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게 와가지고 무슨 자랑을 해? 이런 느낌입니다. 도쿄에서 자랑하는 거는요 얼간이에요 느낌일까요? 안 됐네. 웃겨요. 이상한 얘기예요. 뭘 자랑을 해? 대단하다고 네가. 그런 식이고 왜? 300만 人 우요우요 또 300만 명 300만 인입니다. 우요우요 사람이 바글바글하는 거를 우요우요라고 하는 거죠. 우요우요 또 바글바글 느낌입니다. 서울은 900만 거의 1000만 되죠. 이 당시에 도쿄의 인구가 300만 명 됐나 봅니다. 그것도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넘어갑시다. 고메모 츠크라즈니 그라스가 또 쌀도 고메오 츠크는 뭐예요? 지을 작자니까 츠크라즈니 나이데 짓지 않고 그러니까 쌀농사도 그러니까 쌀도 만들지 않고라는 뜻인 거니까 쌀농사도 짓지 않고 그라스 생활하다 살다 또 사는 것 쌀농사도 거기 적겠지 짓기는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벼농사가 중심이 아니었다. 벼농사를 안 짓고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노래는 재미있는데 그리고 노래 4절 부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나와. 타지레타 시조 아웅은 것도 시조 시장
도쿄 시죠. 이 시대 43년도까지인가? 언제까지는 도쿄는 시였습니다. 도쿄 시. 도쿄 시장. 이름이 뭐지? 타지리, 뭐라는 남자가 이 시장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이 사람 행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비꼬아 놨습니다. 위생에 관한, 수도에 관한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는 조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타지를 했다란 말은 생각을 잘 못하고 이제 이성을 잃은 거야. 제정신이 나간 거야. 그 타지레라는 동사 씁니다. 이 사람 시장 이름이 타지리였거든요. 밭전자에 엉덩이 고자거든요. 시디가 엉덩이잖아요. 그래서 타지리 무슨 시였었는데, 타지르란 말을 갖고 말장난한 거죠. 이 타지리 시장은 타지르했다. 이 정신 나가 이성을 잃은 그런 뜻으로 말장난한 겁니다. 시장을 우러러 보는 거 앙자입니다. 우러러 보는 것, 우러르는 것.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정을 펼치고 했다는 얘기는 좀 이렇게 조사가 잘 안 됩니다. 이번 도서관 가가지고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넘어갑시다. 이것도 이 사람이 풍자를 하는 소교숙에서 타지를 했다. 제정신 나간 놈으로, 제정신 이성을 잃은 시장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조금 이렇게 찾아보면 좀 재밌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문을 하려면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건, 소련이 민나가 간신이, 소련이 그것에 게다가 민나가, 모든 사람, 간신이, 간신스러운 감탄하다, 감동하다 말인데, 간신이 아주 감동하여, 어떤 뜻으로 쓰일 수 있을까 하면 아주 귀엽게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간신히 칭찬하는 말, 비꼬면서 게다가 모두가 생각이 안 나. 감동하여보다는 생각 날 듯 말 듯. 나중에 편집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야 될 텐데. 그 다음 갈게요. 다음에 가봅시다. 자, 이어서 뉴요노아치 14의 8입니다. 시초노 이유고도 시장이 말하는 것을 가상하게도 가상하게 아까 간신이라 가상하게도 간신이 시초노 이유고도 시장이 말하는 것을 시장이 하는 말을 요크기 때 잘 듣고 말을 잘 따른다는 얘기를 되겠는 거죠. 요크기 잘 듣고 마메카스 그것도 마메카스 두 박입니다. 콩두자에다 카스란 말은 원래 찌꺼기란 뜻인 거거든요. 콩을 기름짜고 남은 기름짜고 남은 콩 깻묵이라고 그러죠. 콩 깻묵. 해석 나왔구나. 콩 깻묵. 자기 해놓고서 기억이 안 나죠. 마메카스 그것도 그거는 먹다는 뜻이에요. 다베르보다 조금 가벼운 말입니다. 콩 깻묵을 먹는 것. 여러분 콩 깻묵을 먹어요? 안 먹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먹는 거야. 왜? 저 시장놈이 도쿄 시장 녀석이 정치를 그 정도밖에 못했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야세를 것도 야세를 마르다 파리아 술자인데 마르는 거죠. 마르는 거 그냥 시장이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못 먹을 것 같은 콩깻묵을 먹고 돼지 사료나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야세를 것도 마르는 거 먹을 게 없으니까 시초상 따라 시초 여기 있습니다. 시장 똑같은 말입니다. 갖다가 쓴 겁니다. 상 시장님 시장씨 타라 아까 나왔었잖아요. 남해창 타라 나왔었잖아. 시장님은 캐친보 구두세이고 시장님은 말이야 구두세고 의미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냥 여기도 재밌게 파이의 파이 근데 여기에 좀 바꿨지 내용을 요크모 츠메리데 양복도 누구 양복이었어? 시초의 양복이죠. 시장님의 양복도 츠메리 여러분 에리 아시죠? 옷깃
옥기. 옥기시인데 치매. 여러분 치매에 대한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뭘 보면 되냐면 옛날 교보고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요새도 이거 가끔 있습니다. 목이 있으면 사람 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양복이 이렇게 딱 되잖아요.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넥타이 입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근데 옷 중에서 요게 옷깃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옷깃이 있습니다. 옷 중에 이렇게 옷깃이 위로 옷깃이 세워지는 옷깃 선 옷깃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세워지는 옷깃이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이렇게 교복 같은 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신부님 옷 같은 거 신부님 옷 이렇게 하얗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치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복도 이 마음에 안 드는 시장 녀석은 폼나는 치매이 선깃 옷을 입고 있어. 너는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이것도 이상해. 후르이죠. 후르이 오래되다 낡다 옛고자를 써가지고 낡았어 뜻인데 이것도 특별하게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그냥 추임새기 뒤에 나중에 후렴구기 때문에 재미로 이런 거 했다 정도 생각하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건강에. 뉴연너큐 14의 구입니다. 고 다섯 번째 5절입니다. 도쿄의 메이브치 도쿄의 명물 이름난 것 망인電車 만원 전차 인원으로 가득 찬 전철을 말하는 겁니다. 도쿄의 명물 만원 전차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전차가 아니라 노상 전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멋있게 그런 게 아니라 나무도 막로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황에 타고 싶어도 만원 전차 타기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츠마데 맞대모 노래하시네 이츠마데 언제까지 맞대모 맞죠 기다리다 언제까지 기다려도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가 되는 거죠. 야시나이란 말이 있어요. 뭐 야시나이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할 수 없어. 뭐 하지 않는다 느낌입니다. 노래를 타다는 말이죠. 노래를 탈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노래야시나 탈 수가 없어. 이 정도 느낌 정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거는 가사마다 좀 다른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구절인데 맞대모 기다려 기야시나이 뭐 야시나이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요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나이를 네랑 비슷 가볍게 휘하체로 썼을 뿐인 겁니다. 기야시나이 굴은 오다라는 말이잖아요. 오다 기야시나이가 오지도 않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탈 수가 없어. 기다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그런 말. 노르냐 겐카고시 노르냐 노르니와 뭐뭐 하려면 노르타메니와 타기 위해서는 켄카 일본 싸움이에요. 이게 상용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히라가나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가타카나로 켄카 쓰든가. 켄카 고시가 고리는 허리 요자예요. 켄카 고시는 뭐냐면 고시는 자세를 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켄카 싸울 자세를 타고 말 거야. 이번에 오면 타고 말 거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자그마한 전차가 왔어요. 전기로 가는 차니까 전차인 거야. 기차 그런 게 아닙니다. 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를 타려면 전쟁 가듯이 싸우듯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타야지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거예요? 이노치 갖게 목숨을 갖게를 이노치오 갖게는 뭐예요? 목숨을 걸다는 말인 거니까 목숨 걸고 타는 거예요. 타다가 끼어 죽는 한이 있든 타다가 떨어지는 한이 있든 그런 식으로 교통편은 불편했다는 얘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야또 고사또 스이타노가 기양하때모 야또 히라가나 쓰면 더 편할 텐데 겨우 드디어 무사죠. 고또 고사또라는 말은 야또 고사또라는 말은 야또의 고토데 야또의 고토라는 말은 겨우 드디어 겨우 스이타노가 예를 들면 스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비공자 써서 비다. 스이다노가 빈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탈 자리가 있는 거죠. 빈 것이 기양아 때문. 그냥 지금 기때문 하면 되는데 와도. 근데 기양아르. 양아르란 말은 동사에 마스팅을 붙여서 답에 양아르. 우리만 비속어입니다. 몸하고 자빠졌을 뜻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는 답에 양아 처먹고 자빠졌어. 기양아는 오고 자빠졌어 느낌입니다. 석어니까. 여러분 세대에 영자송 아시는 분 계세요? 너무 늙었어. 군대에서나 부르던 노래. 아주 옛날에 우리 예비역 형들이 난 또 그런 걸 배우고 싶냐 그래서 형 어떻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부르는 적도 있는데 그 석어죠 완전히. 어찌됐건 기양아 때 겨우 빈 전차가 쳐와도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런 말씀이 품에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쳐와도 화가 나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쓴 거겠죠. 자, 아까 그 똑같은 말입니다. 야또 코사또 세이타노가 기양아 때문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까 좀 이거 푸른 겁니다. 넘어갈게요. 거기는요. 다메 또 태워올 때 다메 빈 전철을 몰고 오는 전철 기사라고 해야 돼요. 전철 운전사가 있잖아요. 운전사가 옆에서 손을 흔드는 거야. 안 돼. 다메 안 돼. 아니에요. 안 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태워올 때 태워흐르 손을 흔드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타요. 타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맞다 도매진 이거는 맞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맞다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우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맞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나로 맞다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시 이번에도 또보다는 이상하죠. 이번에도 도매를 멈추다. 도매진 멈추지 않고 세우지 않고 이끼양아르 이끼양아르 이것도 이끼양아르 해도 괜찮습니다. 가고지랄 죄송해요. 가고지랄 가버린다 제가 부드럽게 해석을 했지만은 그 기사가 안 돼요. 이번엔 못 타. 그리고 또 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쳐가고 있어. 가버렸어. 그런 느낌입니다. 잠깐 말을 조용히 해야 돼. 이거 고친다고 해서 잠깐 안 고쳐지네요. 말을 차분하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후렴구 라메짱 따라 기촌촌데 파이 파리코토 바나나데 후라이 이 노래 잘 부를 수 있는데 갑자기 해석만 하다 보니까 잘 안 불러질 것 같습니다. 14의 11 14의 11입니다. 난다 고쇼샤까 모로덴샤메 난다 뭐야 고쇼샤가 고정차인가 고쇼시다 그르만 하노까 모로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모로덴샤 고물을 해놨고요. 고물전차 매는 비속어예요. 뭐뭐한 녀석 어떤 놈이 느낌이 되는 겁니다. 고물전차놈 고물전차 녀석 뭐야 또 고장난 거야 이 고물 같은 전차 녀석. 시초상 따라 아까 시장이잖아요. 시장님은 말이야 개찐버대 아주 구두쇠라서 전차까지 그렇게 됐으면 뭐 고치기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늘리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이 시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인플레가 엄청 심하고 경제 사정이 되게 안 좋아 불황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 나름대로 캐치하게 아주 째째하게 막 뭔가 했겠죠. 파에 넘어가고 요흐크 모츠메일이다. 그랬죠? 양복도 선옷기시고 후레이 낡았어 이거 넘어가야 되겠다. 똑같은 얘기였으니까. 주연노 주니 14의 12는 로크
6절입니다. 6절까지 있어요. 근데 6절까지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중에 1, 2, 3절을 부르거나 1, 2, 5절을 부르거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좀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5절을 부르는 건 없던 것 같습니다. 6절 가볼까요? 럭금. 도쿄니 뭐 우라니와 우라가르. 도쿄에도 우라니와 뒤 있자니까 뒤에는 뒤가 있어. 아까 길에 어떤 느낌인 거예요? 거지도 있고 고지기도 있고 스리, 소매치기도 있고 갓바라이 지금 히타끌인데 날치기도 있고 한데 그게 겉모습이죠. 그것도 안 좋은 모습인데 거기에 뒤에 또 뒤가 있는 거야. 지금 그 거지라든가 소매치기도 뒷모습이죠. 안 좋은 모습. 음지의 모습들인 거니까 음지에도 또 음지가 또 있다는 얘기인 거죠. 도쿄니 뭐 우라니와 우라가르. 도리 뭐 가요하는 시마또 유응아. 도리 새도 가요라는 동사죠. 원래 학교에 가요, 학교에 다니다라든가 그런 말 쓰는 건데 통화 총따지만 가요와느 나이 새도 가지 않는 새도 얼마나 그렇으면 자연의 생물인 새도 안 갈까요? 새도 가지 않는 심화 섬도 이응아 이라고 하지만 이라고는 하는데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 도쿄 안을 말하는 거죠. 아까 아사쿠사라든가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그 옆에 강이 있거든요. 강이 있는데 무슨 강인지 잘 기억이 안 나. 후가가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강이 있는데 그쪽 어디에 심화 섬 비슷한 게 있나 봐. 이번엔 보통 나카스라고 하거든요. 나카스는 주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나카스. 이 후쿠오카에 나카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강이 이렇게 있으면 강 가운데 이렇게 땅이 있는 거, 그걸 나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쿄도 후쿠오카에 가장 칸라크가의 활락가 유흥가죠. 우리 지금 얘기하면 저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거기도 이 나카스입니다. 근데 거기 섬인 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요. 새도 안가는 시마토 섬이라고는 하는데 도쿄에 이런 게 있나 봐요. 어딘지 지정을 잘 못하겠습니다. 오텐토 사마 해님입니다. 해님. 사마는 님이고 텐토 해라는 뜻이에요. 해님이라고 써야 합니다. 해님도 강의 미세죠. 강의 그림자예요. 영자니까 미세를 보이다. 미세나이 보이지 않는다. 해님도 거기를 안 나오는 거야. 해님이 그림자 보일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잖아. 해님 어떻게 그림자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대신 해님을 인연을 해서 그 해님 어디를 온 세상을 다 비춰주는 해님도 거기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도쿄에 우라노우라. 도쿄에 음지에 음지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라 끝에 그사 끝에 그라이 어둡다 어둡고 그 사이 냄새나고 아나노 요나 이거는 요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노 요나 잠깐만 뭐뭐가 예시입니다. 구멍 같은 구멍이 난 것 같은 구멍 같은 횡열식 무슨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집 질 때는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여기를 파가지고 여기다 씌워서 이렇게 주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땅에 있으면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에 덮어가지고 이렇게 지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그 시마에 사는 사람들이 아나노야 완전 구멍 같은 그런 데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누의 고야가또 오모따라 이누 개의 고야 하면 작은 집이기 때문에 우리말 오두막입니다. 근데 노를 빼고 이누고야 하면 개집입니다. 이누고야가또 개집이야 개집인가 하고 오모따라 생각했더니 앞으로 강독에서는 문법 설명도 이 자막으로 자세하게 했습니다. 오모으로 끝난 동사는 생각했다 할 때는 치타를 바뀌는 거죠. 네, 타 더하기 라를 붙이면 조건절이 되는 겁니다. 생각했더니 생각하면 이 정도 느낌. 심지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비춰주는 햇님도 거기는 발걸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봤더니 이 계집이 있네 여기에 라고 생각했더니 도이타시마시테 닌겐가 도이타시마시테 천만에요. 또 어떻게 이따서 하다 시마시테 어떻게 해서 원래 그런 뜻이거든요. 도이타시마시테는 말은 어떻게 해서 근데 그게 천만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가 되는 거죠. 천만에요. 닌겐가 인간이 사람이 선대어리마 스무동사 살주자니까 태오르 아있다 어있다 여있단 말인 거니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있기를 살다. 이거는 뭐야? 죽어라는 거고 여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거지. 있기를.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있기 때문에 있기를. 나머지 이제 후렴. 남의 장 따라 기쫀쫀데 파이 바리코트 바나나데 후라이 또 있습니다. 에이세론모 타이멘론모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일본 근대 초기 메이지 타이쇼 시작할 때 보면 이 얘기가 가끔 납니다. 뭐냐면 위생 체면은 별로야. 체면보다는 위생론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창의 방면이라든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람들의 위생, 물, 그 다음에 뭐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 문제가 있잖아. 위생론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계셨잖아. 그 캐치한, 째째한 그 구두쇠인 시장님이 뭐라는 거. 이런 걸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책 중에서 위생론, 깨끗한 도시를 만듭시다. 에이세이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타이밍, 체면인데 체면론, 체면론도 체면은 과연 여러분 우리는 체면 영화잖아요. 체면 좀 살려줘. 내 가오 좀 살려줘 얘기하잖아. 가오 좀 살려줘. 가오 살려줘. 이 타임이라는 말을 우리는 체면이라고 쓰잖아요. 몸체자고 난 면자인데 일본에 지금 쓰는 말입니다. 지금은 일본은 가타카나 멘치라고 합니다. 이게 체면이라는 뜻입니다. 타이메이라는 일본어가 있구나. 오, 옛날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지금도 찾아보면 아마 나올걸요? 그러면 와타시노 타이메오 난토카 그러면 안 됩니다. 안 쓰는 말입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도 체면이 뭐야? 타이멘 또한 안 됐을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안 쓰는 대신 어떤 시인지 알겠죠? 체면론. 갑자기 이 이야기 속에서 에이세론 같은 위생론 같은 경우는 약간 시장도 나오고 도쿄라는 커다란 도시에서 위생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뭔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키워드 비슷하게. 체면론은 잘 모르겠어. 저기 어떤 의미인지 저는. 어찌됐건 자 마지막 파이 바리코트 바나나데 후라이 이렇게 되죠.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강독을 하다 보니까 리듬을 잊어먹었습니다. 생각이 안 나.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앞으로 더 가볼까요? 여러분 더 깨끗하게 지워야 되는데 지우는 것도 장난이 아니네. 계속 넘어 다이앤데스. 이번은 도쿄부시 파이 일본의 조쿠요 소교 1918년 발표된 이 도쿄부시를 한번 강독해 보았습니다. 명사 중심의 이야기들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명사라는 것은 어떤 현상, 대상을 압축적으로 말한 말이기 때문에 마루노지가 뭔가 아주 현명하게 마루 동그랗다, 동그란 것 안, 동그란 것 안, 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편집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말하지 못한 거라든가 관련 사항 얘기들 같은 경우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꼬마데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음 수업에서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레사마 되시다. 도쿄의 주스は丸の
公園料銀粋な構えの天撃にいかめし館は警視庁書簡書ずらりばば先門海上ビルディング東京駅ぽっぽと出る汽車どこへ行くラーメンタンタラギッチャンジャンでパイのパイのパイパリコとバナナでフライフライフライ東京で繁華な浅草は雷の中にせ戦争時ハートポッポ豆売るおばあさん活動12回花屋敷寿司おこし牛天ぷらなんだとこんちしょでおまわりさん釣りに小じにかっぱらいラーメンだまぎちゃんちゃんでパイのパイのパイパリコとバナナでフライフライフライ東京は良いとこ面白や豆腐につまめ納豆けやラオや飴屋に甘酒や七位のとんがらし塩辛やくずくずギターの入れあんま鍋焼きチャーシューなり